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9이 되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요. 요즘 잠이 안 와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첫 만남은 대학 동기였던 미영의 소개팅이었어요. 그때 남편은 28, 저는 26이었죠. IT 회사에서 일하는 성실한 남자였고, 저는 막 임용고시에 합격해서 교사로 첫 발을 내딛던 때였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남편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약속 시간은 꼭 지키고, 제가 힘들어할 때면 먼저 알아채고 위로해주고, 부모님께도 예의 바르게 인사드리고, 저희 가족들도 다들 좋아했죠.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안일도 나름 도와주고, 생활비도 투명하게 관리하고, 주변에서 부러워할 만한 남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마도 남편이 팀장으로 승진한 작년 봄쯤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승진 축하한다며 기뻐했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회사 일이 많아졌다고 하더군요. 예전에는 8시면 집에 왔는데 9시, 10시로 점점 늦어졌습니다. 주말에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나가는 일이 많아졌고요. 처음엔 이해했어요. 팀장이 되면 책임도 커지고 일도 많아지는 거니까.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오면 제일 먼저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보던 사람이 이제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휴대폰부터 확인하더군요. 저녁을 먹는 중에도 드라마를 보는 중에도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봐요. 제가 말을 걸어도 응, 응 하면서 대충 대답하고 가장 신경 쓰이는 건 휴대폰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화장실 갈 때도 테이블 위에 그냥 두고 갔는데 요즘은 어디를 가든 꼭 챙겨가요. 샤워할 때도 화장실 문 앞에 가져다 놓고 잠잘 때도 베개 밑에 넣어둡니다. 처음엔 회사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말에도 휴일에도 마찬가지더군요. 그리고 회식이 부쩍 늘었어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있다고 해요. 팀장이 되니까 챙겨야 할 게 많다면서 미안하다고는 하지만 정작 집에 와서는 피곤하다며 바로 잠들어 버리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또 늦게 들어왔는데 현관에서부터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똑똑똑, 딱딱딱, 연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거실로 들어와서도 계속 웃으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아, 그냥 회사 동료들이랑 단톡방에서 농담하는 거야 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표정이 뭔가 달랐어요. 저한테 보여주던 웃음과는 다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더 밝고 더 생생한 웃음이었달까요? 마치 정말 재미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그때부터 의심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싫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남편을 의심한다는 게 이렇게 마음 아픈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잠 못 드는 날이 계속됐어요. 혹시나 해서 남편의 일정을 좀 더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회식이 있다던 날, 인스타그램에서 회사 동료들 계정을 찾아봤는데 아무도 회식 사진을 올리지 않더군요. 이상해서 다음날 자연스럽게 어제 회식 어땠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그랬어. 별로 재미없었어 라고 하면서 눈을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회사에 나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긴급한 프로젝트 때문이라면서. 그런데 나가면서 평소보다 훨씬 꼼꼼히 옷을 챙겨 입더라고요. 향수도 뿌리고 머리도 정성스럽게 다듬고 회사 가는데 왜 이렇게 차려입나 싶었죠. 그날 저녁 늦게 들어와서는 정말 힘들었다면서 바로 씻으러 들어가더군요. 그런데
남편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남편이 쓰는 향수와는 전혀 다른 여성용 향수 같은 냄새였습니다.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설마, 정말 설마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역시 그랬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모든 위화감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물어볼 수가 있겠어요. 만약 제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남편한테 얼마나 미안할까요? 그런데 또 만약 정말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밤마다 남편 옆에 누워서 이런 생각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편안하게 잠든 남편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저를 속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장난치며 웃을 때면 문득 남편이 휴대폰을 보며 웃던 모습이 떠오르고 점심시간에 동료 선생님들과 이야기할 때도 마음이 딴 곳에 가 있고요. 정말 힘듭니다. 이런 의심 속에서 사는 게 이렇게 괴로운 일인지 몰랐어요. 확인하자니 두렵고 그냥 넘어가자니 마음이 계속 아프고 매일매일이 전쟁 같아요. 며칠 전에는 대학 동기인 미영이한테 조심스럽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미영이도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영이가 하는 말이 요즘 이런 일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면서 미영이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서연아, 확실히 알아보는 게 좋겠어. 이렇게 의심하면서 사는 것도 고통이지만 진실을 모른 채 사는 것도 고통이야. 차라리 확실히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어요. 정말 확인해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이런 의심 자체가 결혼 생활에 독이 되는 걸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남편은 거실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가끔씩 작은 웃음소리도 들려오고요. 예전 같으면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 라고 물어봤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답을 듣기가 무서워서 결혼했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서로 믿고 의지하며 평생을 함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한 집에 살면서도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다니 가끔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남편이 조금 바빠진 것뿐인데 제가 과도하게 해석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정말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달라졌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일 의심하고 고민하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 미영이가 제안한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직접 남편한테 솔직하게 물어보는 방법도 있겠죠. 무엇이 옳은 선택일까요? 진실을 알고 나면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요? 무섭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 복잡한 마음입니다.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 같은 고민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선택이 옳은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남편 이야기로 사연을 보냈던 초등학교 두사입니다. 그때 정말 많은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던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려요.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었는데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알고 조금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럽긴 한데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어요. 남편이 또 회사 일이 있다며 나갔는데 저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결국 미영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미영아, 지금 시간 있어? 미영이는 아이들 태권도 학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했어요. 저한테 무슨 일 있냐고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친구라는 게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보나 봐요. 카페에서 만날 수 있을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1시간 후에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미영이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많이 상했네라고 하더군요. 거울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티가 많이 났나 봐요. 처음에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또 한 모금 마시고 미영이가 기다려주는 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미영아, 나 정말 이상해질 것 같아. 그렇게 말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군요. 미영이가 휴지를 건네주면서 천천히 말해봐라고 했어요. 지난번 이야기한 것들, 남편의 변한 행동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 확실해진 것들도요. 며칠 전에는 남편 셔츠에서 긴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갈색 머리카락이었는데 제 머리는 검은색이거든요. 그것도 미영이한테 말했죠. 미영이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서연아,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의심스럽긴 해. 남자들이 바람 피울 때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들이야. 그런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너도 이렇게 고생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미영이가 제안을 했어요. 처음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차라리 확인해보는 게 어때? 내가 도현이 오빠한테 카톡 한번 보내볼까? 뭐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예전에 너희 결혼식 때 인사했던 것처럼 우연히 연락하게 됐다고 하면서 별 의미 없는 대화로 시작해서 반응을 보는 거야. 처음에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남편을 시험한다는 게 너무 비겁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만약 남편이 정말 깨끗하다면 제가 얼마나 나쁜 아내가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죠. 그런데 미영이 말이 요즘 이런 방법으로 확인해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미영이 회사 동료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면서 그냥 궁금증을 달래는 정도라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서연아,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더 문제야. 확실히 알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어. 만약 도현이 오빠가 정말 깨끗하다면 내가 안심할 수 있고, 만약 아니라면 그때 어떻게 할지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마음속으로는 미영이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이런 짓을 해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미영아, 만약에 정말 그런 결과가 나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해? 그건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아. 일단 지금은 진실이 뭔지부터 알아야 하잖아. 이렇게 매일 의심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카페에서 2시간 넘게 이야기했어요. 미영이는 계속 제 편에서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고, 저는 계속 망설였죠. 돌아오는 길에 혼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런 방법밖에 없을까요? 직접 남편한테 물어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지만 막상 남편 얼굴을 보면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보, 혹시 다른 여자 있어? 이런 말을 어떻게 입에 담을 수 있겠어요? 만약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면 남편이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그리고 만약 정말이라면 남편이 솔직하게 말할까요? 아마 더 교묘하게 숨기려고 하겠죠.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이영희 제안이 나름 합리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직접 대면해서 물어보는 것보다는 부담이 적을 테고 남편도 경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반응할 테니까요. 집에 와서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뿐이었어요. 저녁 먹을 때 남편이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었어요. 미영이랑 커피 마셨어? 라고 답했더니 미영이 어떻게 지내? 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덜컥했어요. 혹시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 해서요. 잘 지내. 애들 태권도 학원 보내느라 바쁘다고 하더라. 그래? 애들이 벌써 그렇게 컸나? 별 의미 없는 대화였지만
저한테는 모든 말이 다 의미심장하게 들렸어요. 혹시 미영이 이야기가 나온 게 우연일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 하면서요. 그날 밤에 미영이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에 조용히요. 미영아, 나 결정했어. 정말.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이런 상태로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한 번만 해봐. 정말 자연스럽게 의심받지 않을 만큼만. 그리고 만약 이상한 반응이 나오면 바로 그만두자. 미영이는 제가 확실히 결심한 건지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후회하지 않겠냐고, 정말 괜찮겠냐고요. 저는 괜찮다고, 아니 괜찮아야 한다고 말했죠. 그럼 내일 저녁쯤 보내볼까? 너무 늦은 시간은 이상하고. 어떤 식으로? 응. 그냥 안부, 인사 정도로 시작해서. 서연이 이야기는 절대 안 하고 그냥 우연히 연락하게 됐다는 식으로 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맞는 일일까요? 남편을 이렇게 시험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호기심이었어요. 정말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다음 날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미영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지금 보낼게. 너는 모르는 척 해야 해. 그 순간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정말 시작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정말 무서웠어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기분이랄까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던 남편 휴대폰이 울렸어요. 평소 같으면 별로 신경 안 쓸 텐데 그날은 온 신경이 그쪽으로 쏠렸죠. 남편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더니 잠깐 멈칫하는 것 같았어요. 누구야?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회사 동료. 그리고는 빠르게 답장을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왔죠. 미영이가 보낸 첫 메시지가 뭐였는지, 남편이 어떻게 답했는지 너무 궁금했지만 참았어요. 미영이와 약속했거든요. 절대 티 내지 않기로.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과연 내일 미영이한테서 어떤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든 저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지금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고 이제는 끝까지 가봐야겠다는 생각이에요. 혹시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선택을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그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정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라디오로 남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초등학교 도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말하기 힘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며칠 전 일인데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미영이가 남편에게 카톡을 보내기로 했잖아요. 그 다음 날 월요일이었는데 하루 종일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어요. 아이들이 선생님, 오늘 왜 이래요? 라고 물을 정도로 집중이 안 됐나 봐요. 평소에는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다른 걱정은 다 잊게 되는데 그날은 정말 아니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미영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서연아,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어? 할 이야기가 있어.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뭔가 일이 벌어진 게 분명했거든요. 만약 아무 일도 없었다면 미영이가 굳이 만나자고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무슨 일이야? 나쁜 일이야?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 저녁에 보자. 그 답장을 받고 오후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좋은 의미의 두근거림이 아니라 불안한 두근거림이었죠. 뭔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저녁 6시에 같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미영이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짐작이 맞다는 걸 알았어요.
평소 밝은 미영이가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서연아, 앉아. 커피도 주문하기 전에 미영이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어제 저녁에 도연이 오빠한테 메시지 보냈거든. 처음에는 정말 별거 아닌 대화였어. 그런데 미영이가 휴대폰 화면을 제게 보여줬어요. 카카오톡 대화창이 열려 있었는데 남편 이름이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현실이 아닌 것 같았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 미영이가 보낸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정미영이에요. 서연이 결혼식 때 인사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그에 대한 남편의 답장은 이랬어요. 아, 안녕하세요. 물론 기억나죠. 서연이 대학 동기분 맞죠? 여기까지는 정말 평범한 인사였어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죠. 미영이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었더니 남편이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미영 씨는 어떠세요? 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프로필 사진 보니까 예전보다 더 예뻐지신 것 같네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그 말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한테 할 말은 아니잖아요. 처음 만난 사이도 아니고 제 친구라는 걸 아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미영이가 감사해요 라고 답했더니 남편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일하세요? 아니면 육아에만 전념하시는 건가요? 회사 다녀요. 애들이 어려서 힘들긴 하지만요. 힘드시겠어요. 저도 요즘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심해요. 여기서 미영이가 서연이는 어떻게 지내요? 라고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제 남편이 어떻게 답할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답장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서연이요? 뭐, 그냥 평범하게 지내죠. 요즘은 서로 바빠서 대화도 별로 없고요. 그 말을 읽는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우리 부부가 대화가 없다고요? 물론 예전만큼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지만 그렇게 표현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친구한테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미영이가 계속 보여줬어요. 그 다음 대화 들으려. 결혼 생활이 쉽지 않죠?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요즘 좀 답답해요. 미영 씨는 어떠세요? 저도 비슷해요.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이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이런 대화가 계속 이어졌어요. 마치 서로 결혼 생활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대화 같았죠.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남편은 점점 더 솔직해져 갔어요. 미영 씨 같은 분이랑 대화하니까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지네요. 저도요. 이렇게 솔직한 대화를 한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남편이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이런 이야기 전화나 메시지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남편이 제 친구한테 만나자고 하다니요. 그것도 겨우 하루 만에요.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연아, 어떻게 답할까? 만날까? 아니면 여기서 그만둘까?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결과를 예상했지만 막상 현실로 보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화가 났어요. 겨우 하루 만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계속해봐.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 미영이가 깜짝 놀라면서 정말 괜찮겠어? 라고 물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끝까지 보고 싶었거든요. 제 남편의 진짜 모습을요. 그래서 미영이가 좋아요. 언제 시간 되세요?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남편의 답장은 정말 빨랐어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은 어때요? 강남 쪽에 괜찮은 카페 알고 있는데.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7시 정도 어떠세요? 약속까지 잡는 걸 보면서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제가 10년 넘게 알고 지낸 남편이 맞나 싶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남편이 이런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은 서연이한테는 말씀 안 하시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오해할 수도 있다고요? 그럼 본인도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미영이가 당연히 비밀로 하죠라고 답했더니 남편이 웃는 이모티콘을 여러 개 보내면서 감사해요. 금요일이 기다려지네요라고 했어요. 그 대화창을 다 본 후에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미영이도 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서연아,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겠어요. 하루 만에 제 남편이 제 친구와 비밀 만남을 약속하다니요. 그것도 저한테는 비밀로 하자면서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시원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동안 의심만 하고 확신은 없었는데 이제는 확실해졌거든요. 제 남편이 정말 다른 여자들과 이런 식으로 만나고 있구나 하는 거려. 미영아, 금요일에 정말 만날 거야? 그건 내가 정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 마주 앉아 저녁을 먹으면서도 남편이 평상시처럼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볼 때도 속으로는 계속 그 대화창의 내용이 떠올랐어요. 그냥 그랬어라고 답하면서 속으로는 당신은 오늘 내 친구와 만날 약속을 잡았지라고 생각했죠. 남편이 휴대폰을 보면서 웃을 때마다 혹시 미영이한테서 온 메시지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회사 일이려니 했는데 이제는 모든 게 의심스러웠죠. 그날 밤 잠자리에서 남편 옆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낮에는 다른 여자와 그런 대화를 나누고 밤에는 제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거구나 하고요. 정말 사람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10년 넘게 함께 살면서도 이런 면이 있는 줄 전혀 몰랐거든요. 혹시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 해보신 분 계신가요? 믿었던 사람의 다른 모습을 갑자기 보게 됐을 때 그 충격이 어떤 건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이제 금요일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과연 남편이 정말 미영이와 만날까요? 그리고 만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더 중요한 건 그 결과를 보고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라디오로 가족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초등학교 도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힘들었던 며칠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지난번까지 남편과 미영이의 카톡 대화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며칠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아침 남편과 마주 보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그 대화창의 내용들이 떠올랐거든요.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을까? 제가 물으면 남편은 글쎄, 회의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라고 답했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그러려니 했을 텐데 이제는 모든 말이 의심스럽더라고요. 정말 회의일까? 아니면 다른 약속이 있는 걸까 하면서요. 수요일 아침에는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더군요. 샤워도 오래 하고 옷도 신경 써서 입고 면도도 평소보다 꼼꼼히 하는 것 같았어요. 회사 가는데 왜 이렇게 신경 쓰나 싶었죠. 오늘 중요한 일 있어? 아니야, 그냥. 그렇게 말하면서도 거울 앞에서 머리를 여러 번 다듬더라고요. 향수도 평소보다 많이 뿌리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학교에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장난치면서 웃을 때면 문득 남편이 휴대폰 보며 웃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과 남편의 그 웃음이 자꾸 비교됐죠. 선생님, 괜찮으세요? 담임하고 있는 5학년 지연이가 쉬는 시간에 와서 물어봤어요.
아이들도 알아볼 정도로 제가 이상했나 봐요. 선생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집에서 무슨 일 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걱정이 오히려 더 마음 아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선생님이 남편을 의심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야, 지연아. 선생님이 요즘 좀 바빠서 그래. 걱정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아이들 앞에서는 웃고 있으면서도 혼자 있을 때면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점심시간에 교무실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방과 후 교실을 정리하면서도요.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또 늦게 들어왔는데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어요. 뭔가 들떠 보였달까요?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오늘 어땠어? 제가 물으니까 그냥 그랬어 라고 하면서도 입가에는 미소가 맴돌더라고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고요. 그때 휴대폰에서 카톡 소리가 났어요. 남편이 바로 확인하더니 잠깐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혹시 미영이한테서 온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누구야? 회사 동료. 똑같은 대답이었지만 이제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답장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너무 궁금했죠. 그날 밤 잠자리에서 남편 옆에 누워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과 제가 정말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겉으로는 여전히 한 집에서 밥 먹고 잠자는 부부인데 마음은 이렇게 멀어져 있다니요. 금요일 아침이 되었어요. 오늘이 미영이와 남편이 만나기로 한 날이었죠. 남편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했어요. 그리고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더군요. 오늘 뭔가 특별한 일 있어? 아니야. 그냥 금요일이라 기분이 좋아서. 거짓말이었어요. 분명히 오늘 저녁 약속 때문이었을 거예요. 제 친구와 만날 약속 말이에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남편은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혹시 미영이한테서 메시지가 왔나 하면서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났지만 티낼 수는 없었죠. 저녁에는 일찍 들어올 수 있을까? 제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남편이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해서요.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 회식이 있거든. 또 거짓말이었어요. 회식이 아니라 제 친구와의 만남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정말 남편이라는 사람에 대해 완전히 실망했어요. 학교에서 하루 종일 시간이 가지 않았어요.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자꾸 시계만 보게 되더라고요. 지금쯤 남편은 뭐 하고 있을까? 미영이한테 메시지 보내고 있을까 하면서요. 오후 3시쯤 미영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서연아, 지금까지 메시지 몇 번 더 왔어. 저녁에 만나는 거 확정된 것 같아. 그 문자를 보고 정말 현실감이 들었어요. 오늘 저녁에 정말 벌어지는 일이구나 하고요. 오후 5시에 미영이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방금 도연이 오빠한테서 연락 왔어. 약속 장소 다시 확인하면서 7시에 꼭 보자고 하더라. 그 순간 정말 기분이 이상했어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어요. 정말 제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곧 들어올 남편과 마주보고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과연 어떤 얼굴로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6시쯤 남편이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왔네요. 아마 약속 시간에 맞추려고 서둘러 온 것 같았어요. 일찍 왔네? 응.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났어. 또 거짓말이었죠. 제 친구와 만날 약속이 있어서 일찍 온 거면서요. 저녁을 먹으면서 남편을 바라봤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성실해 보이는 남편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가식으로 느껴졌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여자와의 만남을 생각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오늘 저녁 약속 몇 시야? 7시 반 정도. 시간까지 정확하게 말하는 걸 보니 정말 계획적이구나 싶었어요. 저녁을 다 먹고 남편이 씻으러 들어갔어요. 평소보다 오래 씻더군요. 그리고 나와서는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어요. 회식 간다면서 왜 이렇게 차려입나 싶었죠. 그럼 다녀올게. 남편이 나가면서 뺨에 인사 키스를 했어요. 평소 같으면 자연스러웠을 텐데. 그날은 정말 역겨웠어요. 다른 여자 만나러 가면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건지요. 남편이 나간 후 집안이 정말 조용했어요. 거실에 혼자 앉아서 드라마를 켜놨지만 전혀 집중이 안 됐어요. 지금쯤 남편은 강남 어딘가에서 제 친구와 마주 앉아 있겠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죠. 8시쯤 미영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서연아, 지금 만나고 있어. 할 말이 많은데 전화로는 어려워. 내일 아침에 연락할게. 그 문자를 받고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궁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과연 남편이 미영이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날 밤 남편이 11시쯤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죠.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뭔가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었달까요? 회식 어땠어? 그냥 그랬어. 좀 늦어서 미안해. 또 거짓말이었어요. 회식이 아니라 제 친구와의 만남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남편 옆에 누워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확실해졌어요. 제 남편이 저를 속이고 있다는 게. 그리고 아마 미영이 외에도 다른 여자들과도 이런 식으로 만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0년 넘게 함께 산 사람인데 이렇게 모르는 면이 있었다니요. 정말 사람을 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내일 미영이한테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지 벌써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순간을 겪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라디오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은 아마 마지막 사연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끝까지 말씀드릴게요. 토요일 아침 일찍 미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무거웠어요. 서연아, 지금 나올 수 있어? 어제 일 이야기해야겠어. 남편은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평소보다 늦게까지 잤더라고요. 어제 늦게 들어와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조용히 준비해서 집을 나왔습니다. 미영이와 평소 만나던 그 카페에서 만났는데 미영이 얼굴을 보는 순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됐어요. 서연아, 앉아. 커피부터 시켜. 미영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게 분명했어요. 어제 만났어? 응, 만났어. 그런데 서연아, 정말 말하기 힘든데. 미영이가 휴대폰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어제 만남에서 있었던 일들을 녹음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남편이 하는 말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증거로 남겨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어요. 들어볼래? 손이 떨렸어요. 정말 들어야 하나 망설여졌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녹음을 재생하니까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카페의 배경음악 소리와 함께요. 미영 씨, 오늘 시간 내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도 오랜만에 이런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아요.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안부, 이야기였어요. 서로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일은 어떤지, 그런 이야기들이요. 하지만 점점 깊은 이야기로 넘어가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요즘 집에 가기가 싫어요. 남편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집에 가기가 싫다니요.
왜요? 서연이가 예전 같지 않아요. 뭔가 딱딱해졌달까. 대화도 재미없고 항상 피곤해하고 결혼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언제 그랬다는 거죠? 오히려 남편이 변한 건 남편인데 저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어요. 그러게요. 결혼하면 다 그렇게 되나 봐요. 미영 씨는 어떠세요? 남편분과는 어떠신지. 저도 비슷해요. 요즘 남편이랑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미영이가 연기를 하고 있는 걸 아는데도 들으면서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남편의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미영 씨 같은 분이 제 아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 친구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농담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미영 씨가 정말 매력적인 분인 것 같아요. 오늘 만나서 대화해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녹음을 듣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제가 10년 넘게 알고 지낸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그런데 미영 씨, 혹시 저랑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런 대화 나눌 사람이 없어서요. 글쎄요. 서연이 모르게요. 그냥 친구로서 말이에요. 친구로서라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전혀 친구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사실 요즘 다른 사람들과도 만나고 있어요. 회사 사람들, 동호회 사람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다른 사람들과도 만나고 있다고요? 그럼 정말 여러 명의 여자들과 이런 식으로 만나고 있다는 뜻인가요? 서연이한테는 회식이라고 하고 나와요. 어차피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동안 제가 느꼈던 의심들이 모두 사실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녹음이 끝나고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연아, 정말 미안해. 이런 식으로 확인하게 해서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확실해지니까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과도 만난다고 했지? 응. 그것뿐만 아니라 나한테도 계속 연락처를 물어보더라. 다음에 언제 만날 수 있냐고. 정말 한심했어요. 제 친구한테까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다니요. 카페에서 2시간 넘게 이야기했어요. 미영이는 계속 미안해했고, 저는 그제야 진짜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을 직접 추궁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용히 제 갈 길을 가야 할까요? 집에 들어갔더니 남편이 거실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또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역겨웠어요. 어디 갔다 와? 미영이랑 커피 마셨어. 미영이 어떻게 지내? 그 질문을 들으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어제 만났으면서 모르는 척하고 있었어요. 잘 지내.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가서 점심 준비를 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이런 사람과 계속 살아야 하나요? 그날 저녁에 남편이 또 나간다고 했어요. 또 회식이라면서요. 이제는 그 말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언제 들어와?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남편이 나간 후 혼자 앉아서 정말 오래 생각했어요. 이제 확실해졌으니까 결정을 해야겠더라고요. 월요일에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들은 아직 순수하구나. 어른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요. 쉬는 시간에 지연이가 또 다가왔어요. 선생님, 이제 좀 나아 보여요. 그래? 네. 지난주보다는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아요. 아이의 순수한 관찰이 제게 깨달음을 줬어요. 제가 결정을 내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에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저녁
일찍 들어와. 할 이야기가 있어. 남편한테서 금방 답장이 왔어요. 무슨 일이야? 오늘 약속이 있는데. 또 약속이라고 하네요. 정말 뻔뻔하기도 해요. 중요한 일이야. 꼭 들어와. 저녁 7시에 남편이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거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야? 거실 테이블 위에 미영이가 준 휴대폰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미영 씨 같은 분이 제 아내였으면.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어요. 그리고 황급히 제 휴대폰을 끄려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들려줬어요. 서연아, 이건 이제 당신의 진짜 얼굴을 내가 알게 됐어. 남편이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확실히 알았어. 그리고 나도 결정했어. 그날 밤 남편은 계속 사과했어요. 실수였다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지금 남편과 따로 살고 있어요. 이혼 절차도 시작했고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게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어요. 창가에 서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이제는 의심하며 살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때로는 진실을 아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어요. 의심하며 사는 것보다는 확실히 알고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게 더 용기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야기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며칠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오후였어요. 학교에서 아이들과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있는데 교무실로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누군지 물어보니 제 이름을 대면서 꼭 통화하고 싶다고 하는 여자분이 계신다고 했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생각지도 못한 분이었어요. 혹시 최도연 씨 아내 맞으세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김소영이라고 해요.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죠. 무슨 일이신가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이에요. 도연 씨와 관련된 일이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짐작이 됐어요. 아마 남편이 만났던 여자 중 한 명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토요일 오후에 만났어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는데 뭔가 힘들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요. 소영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도 도연 씨를 만나고 있었어요. 몇 달 전부터요. 역시 그랬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직접 듣는 건 또 다른 충격이었죠. 처음에는 도연 씨가 미혼이라고 했어요. 결혼 계획도 없다고 하면서 저랑 진지하게 만나자고 했죠.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미혼이라고 했다니요. 그런데 며칠 전에 우연히 알게 됐어요. 도연 씨가 결혼했다는 걸. 그것도 10년 넘게요. 소영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완전히 속은 거예요. 만약 결혼한 분이라는 걸 알았다면 절대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였어요. 진실을 알려주고 사과하고 싶어서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저도 피해자지만 선생님께는 정말 미안한 마음이에요. 소영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남편의 또 다른 면을 알게 됐어요. 정말 치밀하게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소영 씨한테는 회사 일로 바쁘다며 주말에만 만났고 저한테는 회식이나 출장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거죠. 다른 여자들도 있나요?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소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2명 더 있어요.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했더라고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죠. 저희끼리 연락해서 확인해 봤거든요. 모두 똑같이 속았어요. 미혼이라고 하거나 이혼한다고 하거나 소영 씨는 다른 여자들과 함께 남편을 만나서 따졌다고 했어요. 그때 남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들려줬죠. 처음에는 변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증거들이 너무 많으니까 결국 인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만 만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소영 씨는 그게 진심인지 의심스럽다고 했어요. 그동안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해왔으니까요. 선생님께서 이혼 절차를 시작하셨다는 것도 저희가 따져서 알게 된 거예요. 도연 씨는 저희한테 그런 말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소영 씨와 2시간 넘게 이야기했어요. 서로 피해자였지만 함께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선생님, 결정이 옳은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더 일찍 결단을 내렸을 거예요. 소영 씨의 그 말이 제게 큰 위로가 됐어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진실을 모르고 계속 살았다면 얼마나 더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어제는 미영이와 함께 제 새집을 보러 갔어요. 학교 근처 작은 원룸인데 혼자 살기에는 충분해요. 다음 달에 이사할 예정이에요. 서연아, 정말 후회 없어? 미영이가 물어봤는데 저는 확신 있게 답할 수 있었어요. 전혀 후회 없어.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살 것 같아. 새집 창가에서 내려다본 풍경이 참 좋았어요. 어린이 공원이 보이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앞으로 이런 평화로운 일상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학교에서도 동료 선생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세요. 처음에는 말하기 어려웠는데 몇 분께 솔직하게 이야기했더니 모두 제 결정을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서연 선생님, 결정이 용감한 것 같아요. 쉽지 않았을 텐데 교감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요즘은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어요. 요가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예전에는 늘 불안하고 의심으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그런 감정들이 사라졌어요.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 경험담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용기 있는 결단이 더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준다는 걸 느꼈거든요. 진실을 마주하는 건 힘들지만 그 이후에 오는 평화로움은 정말 값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준비가 됐어요.